모델링 과정 이번 시간은 간단한 인테리어 공간을 해볼 건데 정면에서 봤을 때 형태가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델링 할지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시작하면 좋겠죠. 천정에 레일 조명들이 쭉 달려있는데 언뜻 보니까 12개 같아요. 12개 정도 달려있는 것 같고 측면으로 간접 조명이 나옵니다. 근데 간접 조명이 나오는 형태를 보면 위에가 터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간접 조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앞에 막혀있는 거는 판으로 막혀있는 것 같고 안쪽은 저 끝을 보면 살짝 벌어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보이셨죠? 이렇게 윗면은 똑같은데 옆으로 벌어져 있는 옆면만 살짝 막아서 간접이 그 사이에 있어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운라이트 형태, 스팟라이트죠. 12개 정도가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방향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스턴스로 만든 다음에 회전만 좀 조절하면 연출이 되겠죠. 앞면에 보이는 부분에는 로고 형태가 있는데 라이트가 나오는 로고 형태입니다. 그리고 벽면을 보면 벽면은 다 박스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여기 뭔가 에어덕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홈 모델링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확대해보면 재질감이 약간 달라요. 얘는 벽이고 얘는 약간 금속에 페인팅 되어 있는 똑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에어덕트 같은 거는 여기 라운드 되는 벽면 끝부분 얘가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쯤에서 끊어지는데 그죠? 거기 끊어지는 부분까지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 이쪽은 통로가 인포데스크 왼쪽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고 오른쪽은 벽면 끝까지 거의 여기 살짝 되어 있고 더 크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을 살린다면 앞쪽에 살짝 끊어진 부분에도 이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보이는데 왼쪽은 벽이 쭉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이 앞면에서 보면 얘하고 이 형태하고 이 벽하고도 약간 마이너스 몰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이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홈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주면 여기 음영이 생기니까 항상 그 모델링 할 때는 그 음영을 만들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이런 음영들이 생기니까 좀 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모델링 한 다음에 나머지는 재질로 이걸 잘 표현하면 사진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실내 조명만 사용된 것 같지만 이 벽 같은 걸 보게 되면 푸른빛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푸른빛이 보인다는 건 외부 빛이 들어오는데 인바이론먼트 뭐 그런 HDRI를 활용해 주는 것도 어쩜 더 현실감 있는 공간 여기가 노란빛이잖아요. 약간 붉은 계열의 노란빛이기 때문에 푸른색 계열의 빛이 들어오면 더 현실감을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나중에 이제 모델링 한 다음에 재질 넣고 렌더링 할 때 조명을 좀 그렇게 가져가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 사진을 봤을 때 파악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진을 보고 처음에 해야 될 건 이제 모델링 하기 전에 모델링 다음에 여러분은 렌더링까지 할 거잖아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바닥에 있는 텍스처? 얘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이런 비슷한 텍스처.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인포데스크의 텍스처도 약간 다르죠. 이런 비슷한 텍스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랑 벽면에 보면 약간 거친 느낌의 뭐 그런 날카로운 콘크리트 벽 느낌? 이게 페인트가 된 것 같죠? 이런 질감에 의해서도 디테일이 표현되니까 천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플라스터 텍스처 같은 느낌? 회벽 같은 느낌? 그런 걸 참고해 놓은 다음에 재질을 얘랑 컬러만 바꾼 다음에 텍스처 질감을 똑같이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텍스처를 찾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작업이 훨씬 빠르겠죠. 모델링을 볼 때는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검색한 다음에 찾으면 훨씬 빠르고 원하는 결과에 더 빨리 갈 수 있죠. 해볼까요?
요 영역, 여기 잘려져 있는 부분까지를 포토샵에서 딱 잘라내면 여기 이렇게 딱 잘라낼 수 있으니까 이 바닥면부터 그러면 모델링하기가 훨씬 쉽겠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사진을 가지고 할 때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뭐 높이를 잴 수 없고 이게 가능할 수가 없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약 높이가 2m, 이 폭도 한 2m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높을 수도 있고 2m 20, 2m 20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계산하고 이렇게 사진을 잘라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딱 잘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넣은 다음에 얘는 전체 벽을 모델링할 때 사용하고 이 앞에다가 스플라인으로 이 형태를 만들기 편하게 이렇게 스냅을 하나는 걸고 하나는 걸지 않고 만들어줍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 스냅은 오른쪽을 맞춰줘야겠죠.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베지어 코너가 항상 나옵니다. 여기 조절점이 나오는데 사각형은 무조건 코너로 바꿔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해요. 또 서클 하나 만들어야겠죠. 여기 센터에서부터 만들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정 서클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사진이기 때문에 왜곡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왜곡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형태는 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상태죠. 사각형에서 원 빼올게요. 쉐입에 보면 물론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한 다음에 어태치하고 블링할 수 있는데 컴파운드 쉐입이 있으니까 스플라인을 여러 개 작업할 때는 스플라인에 있는 쉐입 블링을 사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빼기 하면 되겠죠. 서브트랙트 어떤 물체를 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는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스냅을 끈 상태로 그래도 맞추고 싶다면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거 여기가 좀 부족하니까 스케일을 키우면 됩니다. 양쪽으로 같이 이걸 똑같이 조정하고 싶을 때는 스케일을 키우면 돼요. 이렇게 조절해 놓으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 스플라인 작업할 때 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스택 값을 계속 올려놓고 하면 부드럽게 보이긴 하는데 에디 폴리가 됐을 때는 불필요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스텝을 없애고 디바이드를 하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 보면 두 칸까지는 이 측면을 만들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세그먼트는 하나 떼낼게요. 디태치, 카피 디태치.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천정면을 만들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재 높이. 이 높이를 탭 명령으로 여기 탭 스냅을 걸어서 바닥부터 위에 여기까지 잽니다. 이 정도 나오잖아요. 115.1149 얘를 저는 2200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모어 버튼 누른 다음에 리스케일 월드 유닛을 실행합니다. 리스케일 2200을 만들 건데 여기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N키 누르면 계산기가 뜹니다. 2200 나누기 좀 전에 그 측정값 넣어주고 페이스트 합니다. 그럼 확대 비율이 나와요. 오케이 하면 이 높이는 2200이 됐겠죠? 2199.99 뭐 이렇게 되는 게 2200 된 거죠.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됐네요. 에디터블 플리로 바꿔놓으면 이제 실제 크기가 됐으니까 쉘 했을 때 6000만큼 생기겠죠?
여기 이제 생기지 않을 때, 점이 붙어 있지 않을 경우에 웰드 한번 해주고 쉐를 해보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닫혀있는 거 쉐를 하면 이제 6000이 이만큼 가는 거죠. 요 끝까지 갑니다. 저 뒤에 좀 홈이 남아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체 길이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 홈까지 이 벽면을 보낼게요. 벽면을 보낼 때는 보더나 엣지를 쭉 시프트 드래그 하면 벽면이 되겠죠? 좀 더 지나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벽면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아니면 이걸 그대로 이동시켜서 좀 더 뒤로 보낸 다음에 엣지를 이 앞에 스냅을 맞춰서 시프트 드래그 하면 이렇게 벽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벽면이 된 거고, 탑에서 봤을 때 물론 이 형태대로 딱 잘라내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밑에 만약에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있는 형태, 마이너스 몰딩처럼 걸레바디 대신에 요 음영을 만들기도 하고 홈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냥 크게 플레인 바닥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만 붙여놓으면 딱 붙었기 때문에 빛이 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빛이 셀 경우도 있거든요. 렌더러에 따라 다른데 태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빛이 셀 거고, 지금처럼 실내 조명만 있다 그러면 빛이 셀 일은 없죠. 이렇게만 해놔도 바닥 패턴 작업만 해놓으면 되니까 모델링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죠. 그 형태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고, 요 옆에 벽을 보면 얘는 엣지를 좀 더 가져와야겠죠. 이쪽 벽은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 벽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내면 되고, 이 벽은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벽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밑에서부터 2m까지 높이를 할게요. 이 통로는 2m. 그래서 여기 200이라고 생각하고 전 2200 한 거고, 챔퍼를 하거나 익스트루드를 해서 높이 없이 2000을 하면 라인이 생깁니다. 챔퍼를 해도 되고 익스트루드를 해도 되는데, 챔퍼를 하면 옵션을 건드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챔퍼 했을 때는 트라이 옵션으로 바꿔야지만 선이 추가되기 때문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만들 수 있고, 여기 폭이 있죠. 문도 생각보다는 이 카메라 각도 때문에 여기가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스위프트 루프는 에딧에 있어요. 모델링 툴 에딧에 이 중간쯤에 라인 하나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추가해줄게요. 뭐 폭을 모르니까 일단 이쯤에 추가해줍니다. 절반 정도 거기에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절반 정도. 탑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다가 인포데스크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인포데스크는 이 벽에서 살짝 떨어지게 해서 이 앞쪽에다 만들게요. 거의 꽉 차게. (800) 정도 할게요. 700에 1800에 800 이렇게 올라오게 할게요. 스냅을 걸어서 아래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되겠죠. 뒤쪽은
이 정도? 앉을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여기 보면 인포데스크도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죠. 스위프트 루프 명령어로 에디테이블 풀리 한 다음에 임의로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폴리곤은 높은 버전은 시프트 드래그, 낮은 버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폴리곤 면을 선택한 다음에 내리고 하나를 뺀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만들면 되고, 이 아래쪽에 턱이 있잖아요.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턱을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이때는 로컬 로말로 안쪽으로 마이너스 20이나 30 정도, 마이너스 20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밑쪽에 보면 아래 면이 겹치게 되는데 폴리곤에서 측면에서 밑에 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거를 사용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이 훨씬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익스텐더 보더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 작업에도 유용합니다. 선택되어 있는 엣지를 내가 원하는 길이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감아 넣을 수 있죠. 익스텐더 보더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넣어서 뭘 할까요? 챔퍼를 주면 모서리를 다 챔퍼할 수 있습니다. 챔퍼 모디파이어, 모서리가 둥글게 챔퍼가 되는데 아래쪽도 되죠. 챔퍼를 하면 이 옆면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겨요. 챔퍼를 했을 때 챔퍼가 그런 스무싱 그룹을 갖게 만드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게 되면 스무스 옵션이 있는데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해주면 여기가 깨끗해집니다. 렌더링 됐을 때도 저 얼룩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모서리를 해주면 마블이니까 모서리가 아주 칼처럼 되진 않겠죠. 사람 손배이니까. 가공을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얘들은 마블이 이렇게 붙어있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뭐 그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질을 줬을 때 약간씩 다른 패턴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그 위치에 라인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라인을 스플릿 해놓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얘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엘리먼트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핑을 나중에 줬을 때 엘리먼트마다 위치를 다르게 하는 게 렌더러들마다 다 맵이 있어요. 그 맵을 사용하면 이제 위치가 다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모델링 할 때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나눠주면 좋겠네. 여기 선이 있죠? 그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죠. 렌더링 했을 때 밋밋하지 않고. 이 바닥도 타일 재질이잖아요. 바닥. 그 타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죠.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타일을 보니까 900에 900 이렇게 일단은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익스트루드는 없이 하고 옵셋도 없이, 이 그라웃이 갭인데 타일이라고 해도 갭이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그 정도 0.2 정도 갭이 있는 겁니다. 0.2 이 정도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건데
외부에 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 외부에 빛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틈으로 빛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그 외부에 빛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외부에 빛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설명용으로 두께를 아래쪽으로 주면 두께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모서리를 보면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서리에 보이세요? 음영도 있지만 여기 모서리에 살짝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얘가 3D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타일인 것처럼. 그래서 매핑을 다 한 다음에 얘는 모서리를 챔퍼를 그 다음에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텍스처를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모델링 과정이니까 모델링 할 때 매핑을 다 하거든요. 매핑을 하나 해볼게요. 텍스처를, 잘 보이는 텍스처를 하나 사용합니다. 제가 잘 보이는 걸로 일단 나무를 사용해 볼게요. 나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바닥은 나무는 아니지만 패턴이 잘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한 장에 하나씩 들어가요. 지금은. 한 장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에디테이블 폴리. 언랩 UVW를 하게 되면, 오픈 UV 에디터를 했을 때, 오픈 UV 에디터. 그 다음에, 팩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딱 펼쳐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물체가 가진 비율대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사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여기 측면은 되게 얇잖아요. 그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하기 전에 UVW를 박스 형태로 줘서 이 측면에 얇은 건 얇은 거대로, 여기 정사각은 정사각대로, 여기 보이는 약간 길쭉한 형태는 길쭉한 형태대로 면이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펼치기 위해서 박스 형태를 똑같이 줍니다. 똑같은 값으로. 그러면 이 사이즈들마다 제대로 펼쳐지게 돼요. 에디테이블 폴리, 언랩 UVW, 오픈 UV 에디터, 팩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 얇은 것들도 다 이제 펼쳐졌죠. 이렇게 펼쳐집니다. 뒤를 보게 되면 텍스처가 이렇게 펼쳐진 게 보이는데,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삼각형 모양이 나왔을 때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키우면 나무의 위치가 다 다른 상태로 펼쳐지게 됩니다. 나무의 위치가 지금 다 다른 상태예요. 텍스처가 잘 보이는 상태를 놔두면 위치가 다 다른 위치에 나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텍스처만 이제 바꾸면 그 위치에 나무들이 다 표현되는 겁니다. 위치가 다 다르죠? 화살표만 넣어도. 그래서 이제 다 다른 텍스처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텍스처 한 장으로. 그래서 바닥 텍스처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제 그 구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반사 이런 것만 조절해서 하면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바닥은 약간 회색 계열이니까 저는 색상만 바꿔놓을게. 언랩이 다 됐다. 그 다음에 챔퍼 모디파이어를 줘서 모서리가 하이라이트를 생기게 할 수 있을 정도. 뭐 1mm나 마블이니까, 바닥 마블이니까 뭐 엄청나게 라운드가 되지 않겠죠. 세그먼트를 좀 추가해 놓고 챔퍼 댐프만 스무싱 그룹을 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에디테이블 폴리. 이름을 잘 주면서 작업하세요. 측면으로 가는 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은, 이쪽이 안 보이죠? 시프트 루프를 했을 때 이렇게 요 선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에 통로가 생기니까 시프트 드래그로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반대편도 이 두 개가 통로죠. 이렇게. 얘도 여기가 통로인데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 면만 밀어 넣을게요. 그렇게 그 정도로 보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 여기서 밀어 넣을 때 쉘을 했잖아요. 에디테이블 플리. 여기 안에 스플라인을 복사해 놓은 것도 있었죠. 여기에. 그 스플라인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폴리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라운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때는 선택할 때 바이앵글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라운드가 45도 각도 안에 있는 폴리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선택할 수 있고 얘를 복사해 놔도 됩니다. 앞에서 스플라인을 사용해서 익스트루드 해도 되지만 3D 면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얘를 그냥 사용해도 되죠. 오케이 해주고 복사하면서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바이앵글 끈 다음에 측면에 간접을 만들기 위한 옆면 올라오는 게 있죠. 두 개를 빼준 다음에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앞뒷면은 선택한 다음에 디태치 해주고 복사하지 않고 디태치. 얘들은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5mm씩만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라운드 복사해놨던 게 있죠. FFD 2x2를 준 다음에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렇겠죠. FFD 컨트롤 포인트를 스케일로 이렇게 벌려줍니다. 여기가 라운드 간접 조명이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는 붙어있고 에디테이블 플리. 여러분이 벌리고 싶은 만큼 벌리세요. 탑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됐겠죠. 조명은 코로나 라이트, 저는 코로나로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 V-ray 라이트도 플레인 라이트 사용하면 되고 여기서도 렉탱글 라이트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서 길고 얇게 만들어줍니다. 터널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 길이가 작게 이렇게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요 틈에 놓으면 되겠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올리게 되면 요 위치입니다. 로테이트를 해서 위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려서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가능하면 이쪽에 붙여서 놔야지 여기를 많이 비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디렉셔널이 있는데 방향성이 있어요. 현재는 이 옆에 플레인 형태잖아요. 이 면에서부터 180도 방향으로 빛이 나가는데 디렉셔널로 조절하게 되면 이 빛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일 경우에는 이 방향 쪽으로, 이 사각형 윗방향으로 수직으로만 나가요. 빛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빛이 좀 모이더라도 위쪽 이렇게 나가겠는 거죠. 이 정도 범위. 그래서 그 범위를 조절하게 되면 강도도 조절되지만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빛이 조절되기 때문에 간접에는 효과적입니다. 보고 싶을 때는 뷰포트에서 보이게 한 다음에 사이즈를 키우면 더 잘 볼 수 있어요. 기본 값으로 해놓고 켈빈만 노란색 계열로 할게요. 4200 할게요. 너무 붉은색이 안 나타나게. 쉬프트 드래그 인스턴스로 복사해서 합니다. 이때 복사하기 전에 이름을 정하는 게 좋아요. A 001 이렇게 정하면 여기 복사했을 때는 A002가 됩니다. 그래서 천정 조명 이렇게 알 수 있게 내가 작업자가 알 수 있게 해놓으면 되고 인스턴스로 복사했을 때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조명만 선택하게 되면 인스턴스가 아닌가?
인스턴스가 아니었네. 인스턴스로 복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스턴스인 조명은 같은 옵션이 뜨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 놓아도 옵션이 뜹니다. 이름을 다 정해놓기만 하면 한 그룹이지만 옵션을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보이는 조명이니까 나머지를 수정할 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됩니다. 천정 작업이 있죠. 여기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끝까지 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엣지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링하고 커넥트하고 챔퍼 명령으로 양쪽으로 벌려주거나,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를 2개를 해서 벌려주거나,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레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점, 폴리곤을 보면 2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 2개를 가지고 저 끝, 양 끝은 없애주고, 이 상태에서 인셋해서 레일의 폭만큼 만든 다음에, 얘는 이 레일 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디태치 복사해 놓고 다시 선택해서 위쪽으로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많이 익스트루드 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레일이 들어가 있을 그 자리가 되는 거죠. 복사되어 있는 물체, 얘가 레일이 될 형태죠. 뭐 레일 형태 같은 경우도 챔퍼를 해서 모서리 챔퍼를 해야 되니까 보더를 이용해서 챔퍼한 다음에 트라이 옵션으로 미세하게 챔퍼하고 오픈합니다. 틈 만드는 거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 딱 맞닿아 있으니까 보더를 이용해서 쉬프트 드래그, 테두리가 올라갔겠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엣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리무브 합니다. 그럼 평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폴리곤으로 인셋하고, 여기 레일이 들어갈 위치죠. 익스트루드해서 지워줍니다. 지워주지 않아도 되겠는데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실린더 조명만 달면 되겠네요. 실린더 조명은 조명 모델을 다는 게 가장 좋은데, 실린더 조명이 없다면 만들어야죠. 심플하게 만들고, 사이드는 30개 이상 하고, 30개도 이렇게 많이 디테일한 건 아닙니다. 높이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주세요. 아래쪽으로 떨어져야지 나중에 로테이트를 할 때 위를 기준으로 로테이트가 돼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에디테이블 플리, 심플한 형태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빛이 들어오는 형태가 있으니까. 저것도 표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익스트루드 해놓고 여기다가 재질을 주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하거나 2가지를 하면 됩니다. 디태치해서 얘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익스트루드해서 베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이 모서리만 챔퍼해 주는 거죠. 최대값으로 개수를 나눠서 버텍스를 웰드해주고, 챔퍼된 부분에 엣지가 겹쳤기 때문이에요. 폴리곤 모두 선택한 다음에 지금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클리어 해줍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인데 금속을 주면 서로 막 반사하면서 조명이 있을 때 반사하겠죠. 아래쪽으로 쏴지는 조명이 될 겁니다. 재질 아이디 2번을 주고, 얘는 재질 아이디 1번 주고 합치면 됩니다.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합치는 거예요. 1, 2번을 갖고 있는 조명 형태, 아주 간단한 조명 형태가 된 거죠. 얘도 모서리 같은 거 챔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아주 작게. 이렇게 해줍니다. 심플하게 만든 거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보통은 실내에는 IS 라이트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기본 라이트를 디스크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이런 디스크 형태인데 안 보이죠? 밝기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면 볼 수 있습니다. 밝기에 따라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죠. 빛도 모아주고 0.3 이 아래쪽에 배치하면 됩니다. 탑에서 봤을 때는 Alt A로 X, Y축을 센터를 맞추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실린더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해줍니다. 뭐 여기쯤이겠죠. 조명이 있는, LED가 있는 그 위치쯤에 이렇게 놔주면 조명처럼 되니까. 그리고 이걸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죠. 똑같은 물체를 복사할 때. 사이즈. 저는 임의로 할게요. 조명하고 같이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스턴스로 11개를 복사해 놓을게요. 11개. 이렇게 복사해 놓겠습니다. 조명을 같이 움직일 경우에, 같이 움직이고 싶을 때, 회전할 때, 그때 링크라는 걸 사용하는데, 위에 있는 게 실린더가 움직일 때 걔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한테 구속되게끔 하는 게 링크예요. 여기 링크되어 있는 쇠사슬 모양의 링크인데 드래그해서 놓기만 하면 얘를 회전했을 때 제가 같이 회전해요. 얘가 링크입니다. 이렇게 회전해 놓으면 되겠죠? 얘도 링크해 놓을게요. 2개만 회전시켜 볼게요. 재미로. 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으면 되겠죠. 기본 모델링이 됐네요. 러프하게. 지금은 러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만들게요. 카메라 만들 때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데스크를 선택한 다음에 프론트 뷰. 여기죠? 여기가 가운데에 딱 오게 합니다. 이미지 비율대로 보고 싶으니까 이미지는 지금 현재 비율이 1000에 1500 이렇게 할게요. 렌더 셋업 창 연 다음에 높이 1500, 폭은 1000, Shift F. 현재 프론트 뷰에 내가 보고 싶은 딱 가운데, 여기죠? 로고 있는 부분, 여기를 가운데 놓습니다. 퍼스펙티브의 P자를 누르면 이렇게 딱 가운데 위치하면서 퍼스펙티브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왜곡을 시키고 싶으면 돋보기 툴을 사용해서 왜곡을 시키고 막 당겨올 수 있죠. 이 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으면 필드 오브 뷰, 여기 눈 모양을 옆에서 본 것 같은 얘를 가지고 있으면 왜곡이 안 되면서 뷰만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깊이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돋보기를 이용해서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당기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옆에는 붙어 있고 옆에는 여기가 살짝 나가 있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카메라를 만들어야겠죠. 카메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카메라.
V레이면 V레이 카메라, 코로나는 코로나 카메라 하나 만들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C 하면 퍼스펙티브에 맞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 모델링 할 수 있죠. 지금 왜곡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좀 뒤로 보낸 다음에 필드 오브 뷰로 당겨오면 왜곡을 좀 줄이면서 뷰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되는 거는 벽의 마이너스 밑에 홈 만들기, 그리고 이 물체 요 사이에 요 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여기에 요 에어덕트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여기만 커넥트해서, 엣지만 커넥트해서 작업하면 되겠죠. 여기 선 하나 더 추가되어야겠네요. 커넥트해서 내려온 다음에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추가하고 거기 덕트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형태 접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본 재질만 준 다음에 바닥 빼고 보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네요. 코로나 렌더링을 했을 때 라이트 믹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셋업을 한 다음에 인스턴스 되는 라이트를 셋업하게 되고, 카메라 옵션을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노이징이 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 체크만 해주면, 밖에 인바이러먼트도 있는데 인바이러먼트 없이 이제 렌더링 요거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있어도 라이트 맥스에서 끌 수 있고.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는 이거고, 라이트 맥스 갔을 때 인바이러먼트를 끄면 실내 조명만 나오고, 실내 조명이 렌더링 되고 있을 때는 이제 조절이 안 되죠. 근데 실시간 해놓고 라이트를 선택하게끔 한 다음에 간접 조명 뭐 이런 걸 좀 수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운라이트 수정. 근데 여기서는 카메라를 바깥쪽에서 건들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기 심플 익스포저를 조절해서 전체 밝기를 먼저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을 거기에 맞게 조절합니다. 여기서 조절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더 좋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라이트 믹스를 손보면 훨씬 더 원하는 느낌을 빨리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워낙에 쉽게 조절이 되고 분위기도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하면 분위기를 확확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간단하죠? 참 쉽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형태 모델링 해봤는데, 디테일하게 조금만 손을 보고 시간을 가지면 더 완성도 있는 작업이 되고, 텍스처도 잘 주면 더 사진같이 나오겠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